A점, B점이 있긴 한데 정확한 위치를 찍을 필요는 없고요. A점, B점이 있다고 합시다. 1대3 어디가 A고 어디가 B인지 보시면서 A, B를 1대3 했으니까 3등분을 해서 여기가 P다. 1대3 맞아요? 네래. 와 이건 1대2죠. 와 큰일이다. 죽여야 되겠다. 4등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대3 하면 여기가 P가 되는 거고, 중점을 Q라고 했다 그러면은 됐죠. 여기가 Q입니다. 출제자가 PQ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다면 무식하게 하면 P점 좌표 또 구하고 Q점 좌표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이유는 없어요.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원래 AB 길이에요. 4개 중에 1개의 길이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와 B의 점과 점 사이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값 차이가 4니까 제곱, Y값 차이가 8이니까 제곱. 이게 정답이 된다. 보세요. 실제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얼마? 전개하면 4의 제곱, 전개하면 8의 제곱이죠. 4의 제곱은 나가도 된다. 그럼 남는 건 5만 남을 것이다. 약분하시면 루트 5 이렇게 되시겠네요. 이게 답이 루트 5가 맞나요? 그래서 P점, Q점의 좌표를 굳이 찾을 이유는 없다. 1,4를 지나고 오른쪽에 있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X절편과 Y절편.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점 2개가 있거나 점 하나가 있고 기울기가 하나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놈의 기울기라는 건 표준형으로 바꿔봤을 때 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도 기울기는 얼마다?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점 하나 알고 기울기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땁시다. y-y1은 기울기 x-x1, y1, x1.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2분의 1x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플러스 4가 넘어오세요. 됐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7이다. y절편은 당연히 확인이 됐고요. x절편이라는 건 x에 얼마를 넣어야 y가 0이 되는 거니까 x에 7을 넣어야 0이 될 겁니다. x절편. 두 개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7과 7의 합이다. 정답은 2번 2분의 21 이렇게 되겠죠. 직선과 원이 접할 때 이 원의 넓이는 했는데 반지름이 나오면 바로 원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서 풀이 방법이 여러 개이긴 한데, 첫 번째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일반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습니다. 그럼 접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x계수의 제곱, y계수의 제곱, 절대값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10만 나오는데 루트 10분의 10이 되니까 약분해서 루트 10이 돼요. 원의 중심과 저 접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인데 접한다는 얘기는 반지름이랑 똑같다는 얘기. 이게 곧 반지름이다.
그럼 넓이는 반지름 제곱에 파이만 필요하니까 10파이다. 됐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같은 말이긴 해요. 중심이 원점이니까 우리는 접점 공식을 M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울기 3짜리 접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10이에요. 이게 기울기 3짜리 접선인데 기울기 3짜리 접선이 당연히 2개 나오고 y절편은 서로 대칭되게 2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 플러스 10인 걸 찾아달래요. 그럼 이 y절편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0이 되는 r값이 누구냐? 루트 10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반지름이 루트 10이면 원의 넓이는 10파이다. 됐죠?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3a만큼 이동한 직선이 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일단 이동부터 시켜봅시다. 자, 평행 이동이에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3a만큼 옮겨라. 그럼 x 대신에 x-a, y 대신에 y-3a를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y 대신에 y-3a, x 대신에 x-a를 대입을 했어요. 물론 이 항에서 정리를 좀 하면 좋긴 해요. 2x 있고요. 마이너스 2a가 있는데 플러스 3a가 넘어옵니다. 이게 이 직선인데 얘가 저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당연히 어딜 지나야 돼요? 원의 중심을 지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원의 중심을 찾아줘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1차항계수의 반의 제곱 1이 들어가야 되고요. 반의 제곱인 9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x-1의 제곱, y-3의 제곱이 10이다. 중심의 좌표가 1,3. 그럼 이 직선도 x에 1, y에 3이 들어가면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3은 2 플러스 a 마이너스 3. 네, a가 4라는 뜻이 되겠네요. 됐죠? a점, b점,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각각 대칭 이동한 점이 a', b'입니다. 이거 한번 찍어 볼게요, 실제로. 자, 2,0에 a가 있고 0,1에 b가 있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각각을 대칭 이동시켜 보자. 정확하게 쓸게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x좌표와 y좌표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럼 a'이라는 녀석은 0,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b'이라는 녀석도 대칭을 시키면 xy 바꿔서 1,0이 된다. 여기가 얘다.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사각형은 누구냐? 얘가 되겠죠. 제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 작은 직각삼각형을 빼시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큰 직각삼각형은 2입니다. 여기에서 1,1짜리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이다.
아니면 비례식을 이용하셔도 돼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2인데 됐어요. 얘는 닮은 비가 1:2 됐나요? 닮은 비가 1:2면 넓이의 비는 1:4죠. 됐나요? 그러면 전체 사각형 넓이에 4분의 1만큼만 빠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전체 삼각형 넓이에 4분의 3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직각삼각형 넓이에 4분의 3만 남아 있어요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왔는데 아까 했던 문제한테 비슷한 느낌인 거 보이세요? 점의 좌표가 아예 안 나왔죠. AB가 아까랑 비슷하게 봅시다. AB를 1:2로 내분하는 점 1:2에 해당하는 점 여기가 P 3: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4등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하나, 둘, 셋, 3:1로 내분하는 점. 여기가 Q인 겁니다.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보세요. P라는 점, Q라는 점.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실제 길이가 아니고요. AB의 길이분의 PQ의 길이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율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시는 건데 1:2 3등분한 거야. 3:1 4등분한 거야. 그냥 12등분 해버릴 거야 나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헷갈리니까 12등분을 했으면 1:2가 되려고 그러면 얼마 12등분 중에서 몇 개가 이쪽 몇 개가 저쪽일까? 4개 8개 아니에요? 12등분을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이제 P가 있는 겁니다. 4개 8개 할 때 이쪽에 8개가 있는 거야. 3:1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2개를 4등분하면 하나가 3개라는 뜻이야. 그래서 9개 3개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가 4번째고 여기가 9번째 거면 12개 중에 4번째 거 9번째 거 이렇게 됐단 얘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몇 칸이 들어갔단 얘기야? 5칸이 들어갔단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전체 AB의 길이가 12, 실제는 10이 얼마인지 몰라. 12T에 해당한다면 PQ의 길이는 몇 T에 해당한다? 5T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정답은 12분의 5다. 이거 문제 바꾸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 바꿔서 선생님 좀 바꿔볼게요. 여기를 이거는 4:1이다. 그럼 여기는 3등분이고, 그죠? 이쪽은 몇 등분이니까? 5등분이니까 15칸이 필요한 겁니다. 15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칸이 크기는 당연히 똑같죠. 그럼 1:2는 5개, 10개야. 됐어요? 15등분. 5번째 P가 있었다는 얘기야. 첫 번째, 15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4:1이었으면 15등분해서 몇 개 해야 돼? 12개? 3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어요? 그럼 이게 12번째인 거야. 됐어. 그럼 A, B 15분의 7 이렇게 되시는 거죠. 방식 이해되시겠어요? X도 1차, Y도 1차인데 미지수 K, 미정계수 K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을 다 지나게 하는 K는, 자연수 K는 누굽니까? 아니 K가 누구냐에 따라서 직선이 막 바뀔 텐데 그걸 어떻게 가늠하지? 미지수가 하나만 들어가 있을 때는
으로 정리를 하시면 지나는 점을 하나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세요. K1차, K1차, K1차에 해당하는 XK, YK, 마이너스 K 됐죠? K의 1차항. 나머지 아이들 2Y와 2는 K가 없는 상수항, K에 대한 1차항, K에 대한 상수항. 누구냐? 순서 바꿔도 돼요. 한 직선과 다른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한 직선과 K배의 다른 직선. 됐죠? 그럼 그 교점은 우리가 K값 몰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즉,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 그건 반드시 지나게 돼 있다. K가 누구든 간에. 근데 밑에가 좀 편하죠. 됐어요? 이건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에요. X값은 상관없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Y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교점이 되는 이 녀석의 그 점의 Y좌표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X가 2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점은 2,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이 직선도 반드시 2, 마이너스 1은 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면서 K값이 바뀌면 기울기가 바뀌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그런 녀석이 1사분면과 2사분면을 다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밖에 안 돼요. 1사분면과 2사분면. 됐나요? 기울기가 조금 더 커져서 아직도 1, 2 다 지날 수 있어. 괜찮아 하다가 이 상태가 되시면 안 돼요. 원점을 지나면 안 되죠. 그러면 1사분면을 안 지나게 되는 꼴이에요. 초록색으로. 얘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 2는 계속 지나게 돼 있어요. 1사분면과 2사분면. 됐나요? 여기까지. 즉,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 직선의 Y절편이 양수가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0이거나 음수가 되면은 4분면들 1, 2를 못 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다 끝났고 이 직선의 Y절편만 찾으면 돼요. 그게 양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울기로 하셔도 돼요. Y절편 찾아봅시다. 자, 이항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X가 이거밖에 없지. 자,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Y절편이 얘예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양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K 플러스 2는 무조건 양수예요. 자연수 K에 2를 더해봤자 양수니까요. 양변에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K가 2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같은 건 안 돼요. 그럼 최소값 K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시겠죠. 답이 3이 맞나요? 이게? 네.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수학에 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지금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그래프가 얘입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제 표준형 이해를 더 빨리 하시니까 저 식을 표준형식으로 바꿔봅시다. 양변에 b만 나누시면 되니까 이 직선이 저 그래프다. 기울기 자체가 음수입니다. 얘가 음수라는 얘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한 순간부터 A와 B의 부호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둘이 서로 나눠봤더니까 양수다. A랑 B는 부호가 같다. Y 절편에 해당하는 값이 얘인데 마이너스 B분의 C가 Y 절편 양수입니다. 양변에 또 똑같이 마이너스 곱하면 B와 C에 나누거나 곱한 건 다 똑같은 거니까 곱이 음수다라는 얘기는 B랑 C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A랑 B는 부호가 같은 거고 C는 부호가 다른 겁니다. 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방법은 없어요. 됐죠? 이제 새로운 문제로 돌아가서 CY네요. 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과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별해봐라. 역시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양변에 C를 나누고 B와 C는 분명히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음수가 되겠죠. 근데 음수에 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기울기 자체는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A와 C도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음수인데 그 음수에게 마이너스가 또 붙었으니까 Y절편도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을 살펴보면 Y절편도 양수, 기울기도 양수 이렇게 된 모양이거든요. 지나지 않는 4분면은 1, 4분면 지나고 2, 4분면 지나고 3, 4분면도 지나는 점들이 있으니까 4, 4분면은 안 지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답이 맞나요? 원위의 점, 즉 이 콤마 마이너스 2는 원에 포함된 점이에요. 거기서의 접선의 X절편과 Y절편의 곱은 중심이 1,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이 루트 5짜리인 원. 근데 이 위에 2,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있다. 그러니까 접점 공식, M 공식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즉 평행 이동을 한 원이면 M 공식, 접점 공식 쓸 수는 있는데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직선의 방정식이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누군지 모르는데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건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가 딱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도 일반형으로 바꿔봅시다. 자, 이항을 할 거예요. 네, 이 직선과 1, 마이너스 4 사이의 거리가 딱 루트 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x 계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 절대값 x에 1 들어가면 m이에요. 마이너스 2m까지 묶으면 마이너스 m, y에 마사 들어가면은 플러스 4인데 얘까지 묶으면은 2. 이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딱 루트 5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항 정리를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보죠. 곱해보시면 루트 5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다. 절대값과 루트를 한 방에 뽀개는 방법은 양변을 제곱하는 방법이다. 좌변 제곱하고요. 우변 제곱하면 근호만 싹 빠지겠죠.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5m제곱 플러스 5구나. 이항하면 4m제곱
2항하면 플러스 4m, 2항하면 플러스 1은 0. 완전 제곱식이에요. m 값이 딱 하나만 나오네요. 이 공통인수를 0으로 만든 m 값이 누구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뭐 여기든 다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m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만 집어넣으면 돼요. 넣어봅시다. 요다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x m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인데 2도 이항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원하는 저 빨간색 직선이었고 얘의 x절편, y절편, x절편, y절편, y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2. y절편 다 보이시죠? x에 0이 들어가면 y는 마이너스 2. x절편과 y절편의 곱은 답이 플러스인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문제였는데 요런 것만 잘 작동시키시면 됩니다.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인 원. 그 원과 X축이 A점, B점에서 만날 때 A제곱, B제곱의 합은 그림 굳이 필요 없는데 A, B라는 중심이 있고 X축과 만나는 한 점이 마이너스 1, 0, 3, 0이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이다. 이것도 다 반지름이니까요. 그래서 미지수 두 개를 깰 힌트 첫 번째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3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3이다. 원의 방정식으로 해도 말은 똑같아요. 원의 방정식이라는 놈 자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쓴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해봅시다. x값 차이의 제곱, y값 차이의 제곱이 루트 13이다. 이럴 때 근호는 다 날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죠. 역시 이것도 x값 차이의 제곱, y값 차이의 제곱이 13이다. 식 두 개, 문자 두 개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거 연립방정식을 풀어야지 이게 원의 성질을 뭐 되게 대단하게 이용해라 이런 문제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 경험이야, 경험치. 이렇게 하면 돼, 이럴 땐 저렇게 하면 돼. 그 모든 케이스를 다 외울 방법이 없어요. 서로 빼기만 해도 B는 완전히 소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가 이 덩어리의 B는 여기밖에 없고요. 밑에도 덩어리는 얘의 B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거법이든 대입법이든 결국에 문자 하나를 완벽하게 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빼기만 해도 B가 다 날아갑니다. 그럼 A 하나에 식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 안 했지만 A제곱 A제곱 빼면 없고요. 2A가 생기고 마이너스 6A를 뺄 거니까 8A입니다. 1에서 9를 뺄 거예요. B제곱은 원하는 대로 날아갔고 13도 원하는 대로 날아갔네. A가 1이라는 뜻이죠.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돼요. 이제 A가 1인 걸 알았으니까 2의 제곱 4 플러스 B의 제곱이 13이니까 B제곱은 9예요. 그래서 B는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출제자가 B를 구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A제곱과 B제곱. 됐죠?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답이 아니에요? 11이에요? 뭘 계산 잘못했나? 2A 마이너스 6A
플러스 8A 맞고 1에서 9를 빼면 마8 맞고 A가 1 맞는데? 이 계산 틀릴 게 없는데요, 지금 여기서. (11이라고) 나온다고요? 뭐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굳이 그럴 이유도, 이 식이 틀린 게 없는데 지금 마이너스 1, 0, 3, 0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 그럼 답 한 번만 확인해 보실래요? A랑 B랑 얼마씩 나오세요, 이게? 답지에? 가지가지들 한다. 답이 10인 걸 잘못 체크한 인간도 있고, 그게 답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인간들도 있고. 근데 숙제는 어떻게 올렸을까? 가지가지들 한다 진짜로. 아이고. 니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냐 고등학교 1학년이냐. 원을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니까 생기는 원이 있는데, 걔가 X축과도 접하고 Y는 X랑도 접한다. 계산량만 조금 있겠네요. 일단 이동하기 전에 시계에 미정계수가 없으면 중심을 찾아서 점을 이동시키는 게 확실히 편합니다. 4 필요하고요. 9 필요하고요. 그래서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이 1이네요. 2, 마이너스 3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다. 근데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겼다면 식을 다 옮기셔도 되는데 점을 옮기셔도 돼요. 이 점도 그대로 옮겨주면 중심이 새롭게 생기죠. A만큼 옮기고 B만큼 옮기고. 반지름 1이 바뀔 이유도 없어요. 여전히 반지름은 1입니다. 원을 대칭 이동을 막 시키든 평행 이동을 시키든 반지름은 안 바뀌어요. 중심 위치만 바뀌는 거지.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쓸 필요도 없이 이 원이 X축에도 접하고 중심은 얘라는 거죠. 반지름은 1이에요. Y는 X랑도 접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또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Y는 X랑도 반지름 1의 거리에 있고 X축과도 1의 거리에 있다. 인데 이걸 먼저 해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맨 처음 개념 때도 많이 배웠던 건데 X축과 접하는 원의 중심, 그 Y좌표가 1이라는 얘기죠. 1만큼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B-3이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면 B값이 고정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출제자들이 그런 걸 방지를 해놨어요. A 플러스 B의 최대값, A랑 B가 고정된 값이면 합친 값도 고정이 돼 있어서 최대 최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A랑 B가 고정이 되지 않는다. 케이스가 몇 가지 혹은 범위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생각이 짧은 거예요. 문제를 덜 푼 겁니다. 이 상태일 수도 있죠. 이해는 되세요? y는 x랑 x축과 다 접하고 있는 원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저쪽에서 생겼을 수도 있다고요. 그 얘기는 이 길이가 1이 될 수도 있다. 즉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0보다 큰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B의 케이스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다. 이건 B가 2라는 뜻이죠. 즉 B는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풀어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A도 각각 나올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X축하고의 거리 1이라는 것만 해본 거예요. 이제 Y는 X랑의 거리도 1이라는 걸 쓸 필요가 있습니다. Y는 X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 A 플러스 2, B가 2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거리가 반지름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바로 써보면 A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래요. 이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그게 반지름 1이 나와야 된답니다. 절대값 A 플러스 3이 루트 2란 얘기고 A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란 얘기고 A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기예요. 이따가 그림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케이스를 다 적으면 A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일 때 B가 2여도 되고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또 B가 2여도 된다. 두 개의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벌써 여기에서 이쪽도 몇 개 나올진 예상이 돼요. Y는 X라는 직선하고 원의 중심 A 플러스 2, 마이너스 1. 아, 이거 저쪽 거였었나? 아, 4일 때 해야지, 이거. B가 4면 Y 좌표가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리도 1이 돼야 된다. 루트 2분의 절대값 A 플러스 1에 1을 빼래요. 그게 반지름이 나와야 되고 루트 2란 얘기니까 A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란 얘기,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도 점이 두 개가 나오죠.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일 때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가 다 되는 거고 그때마다 B는 4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A, B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고 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때 A 플러스 B는 실제 더하기만 해보면 되죠. 이때 A 플러스 B는 그게 제일 클 때가 언제네요. 이게 제일 크죠. 3 플러스 루트 2다. 이게 어떻게 되는 꼬라지인지 대충 이해되시는 분? 선생님 왜 두 개가 아니고 네 개가 나오나요? Y는 X랑 X축이랑 둘 다 접하는 원은 이런 원도 있지만 이런 원도 있어요. 당연히 이쪽도 있겠죠. 케이스 몇 개 나오는 게 정상이다? 4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 차 함수죠. 2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까지 해라. 복잡한데 원이나 제나 꼭지점을 찾을 수 있으면 꼭지점을 이동시키면 돼요. 근데 아까 원은 그걸 찾기가 되게 쉬웠어요. 중심 찾기가 되게 쉬웠죠. 근데 쟤는 미정계수 A가 들어가면서 저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꼭지점 찾기가 꽤 불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는 그냥 옮기시는 게 나아요. 주어진 식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기려면 대입해야 되겠죠. Y 대신에 Y 플러스 1 넣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다 갖다 박았어요. 정리하지 마시고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이걸 X축 대칭 이동을 또 시키겠대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갖다 박으세요 라는 뜻이죠. 이행의 문제라 그래서 그냥 하면 돼요. 수학적 원리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직선이, 이 이차 함수가 쟤랑 접했으면 좋겠대요. 뭐 하라는 얘기냐? 연립방정식 하라는 얘기야.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할게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1, 2항) 했고요. 양변에 마이너스만 매기면 끝나겠죠. 그럼 일반형은 됐고 얘랑 얘가 접했으면 좋겠다. 원은 뭐랑 접한다 이러면 거리 따면 되죠. 2차 함수가 뭐 지금 위로 볼록한 거네요. 2차 함수가 어떤 직선이랑 접한다 이걸 거리를 딸 게 없어요. 접점은 생기는데 뭐 중심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거리가 얼마다 이렇게 따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연립방정식. 얘랑 얘랑 연립했을 때 공통수학 원에서도 한참 했던 거예요. 교점의 개수가 하나다. 즉 연립한 식의 근은 한 개다. 판별식수란 얘기입니다. 반응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Y 대신에 저걸 다 갖다 박을게요. 대입법을 쓰는 거죠. 자, Y 대신에 다 갖다 박아서 연립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차례죠. 천천히 해봅시다. 방정식 풀려면 우변을 0으로 맞춰야 되니까 다 이항을 합시다. 죽일 건 죽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 2x랑 마이너스 x니까 3x. 근데 a도 붙었네. 미안해요. 3 마이너스 ax. 네, 마이너스 4분의 3이 플러스 4분의 3으로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부 마이너스 너무 많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정도만 한번 곱해줄게요.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킨 x값이 한 개만 나와야 접선입니다. 판별식 바로 쓸게요. 1차 항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차 항계수 1 상수항 4분의 1. 판별식이 0과 같아야지 근이 딱 한 개 나온다는 얘기고, 군대 마이너스 1이 있네요. 8. 인수분해도 잘 되는데 더 안 해도 되긴 합니다. 만족시키는 A값이 2랑 4. 걔네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6이 맞기도 하고, 아니면 근각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미안한데 이 정도 계산량이 많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 계산보다 훨씬 양이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A, B점이 고정이 돼 있어요. 3,2라는 점이랑 0,-1이라는 점이 있는데 Y는 X라는 직선 위에 P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AP 길이와 BP 길이의 최소값은 어딘가에 P가 있어요. P가 여기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란 얘기고 P가 여기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란 얘기고 P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저 길이의 합이 달라질 텐데 제일 짧을 때가 언제냐? 기준이 지금 Y는 X라는 직선이니까 잘 들으세요. 둘 중에 하나만 Y는 X의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렇게 만들어진 점을 B'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P가 어디 있어요? AP 더하기 BP가 문제예요. 차이 안 나요. AP랑 BP 더하나 AP랑 B'P 더하나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BP나 B'P는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럼 AP랑 B'P를 합칠 때 P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어디든지 모르잖아요. P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길이의 합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제일 작으냐? A랑 B'이 하나의 직선이 됐을 때가 제일 짧죠. 그리고 그럼 P의 좌표를 찾아달라 그랬으면 계산이 더 더러웠을 텐데 그냥 이 최소값이 얼마네요. 합친 길이값이 얼마네요. 그러면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A 값은 확정이 돼 있고 B도 확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Y는 X 대칭시킨 점은 XY 좌표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 계산하시면 돼요. X값 차이가 4 Y값 차이가 2 루트 20이니까 2루트 5일 때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